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1월 달에 숏스퀴즈 기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가격 지지가 제가 48,000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2019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숏 커버에서 숏스퀴즈 관련되는 여부, 그리고 2019년도,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통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는 2019년도,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2017년, 2018년,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의 7월달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례,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요 바닥권에서 여기에 최고점까지 보면 한 10배 정도, 템버그가 한 넉 달 만에 발생을 했죠. 가격으로 보면, 기간 포함하면.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간 것도 이게 차트가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좀 어그러지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간 것 같더라도 여기도 보면 한 100%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가격 조정을 하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에즈모 학회를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한 2만 원대에서 이제 8만 원이니까 여기는 한 4배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전체적인 10배인데 이 구간에서 한 2배 정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또 4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00% 정도가 나타나는 거는 한 석 달 정도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갈 때 빠르게 이제 4배가 나타나는 구간, 요 구간이 이제 그 커버링이 이제 가세하면서 이제 숏스퀴즈까지 나타났던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타났던 부분들을 통찰을 잘 해야 됩니다.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도 이제 에즈모 학회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 때 공매도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공매도도. 근데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금지니까 신규로 이제 공매도 물량들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원체 이제 HLB 같은 경우 공매도 잔고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한 10월 달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한 500만 주인데 지금 이제 뭐 한 400만 주대니까 엄청나게 그동안에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한 900만 주대에서 한 400만 주대 이제 초중반까지 이제 그동안에 최근에 이제 뭐 한 12월 달에 많이 좀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공매도 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 입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 급등해 버리니까 이 손절매성인 숏스퀴즈가 따라서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때의 어떤 흐름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은 계속 이렇게 유입이 되었고요. 이때 어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단기로 이때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죠. 상단 태깅이라고 하는 거는 5일선 위에 이제 빨간색으로 꺼진 게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선이거든요. 요 밑단에 있는 게 이게 5일 이평선이고 여기가 20일 이평선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가죠. 보시게 되면.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추세가 강하고 꼿꼿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종목의 패턴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봉 말고 이제 조정봉이 나왔을 때 여기는 갭으로 올라갔다가 몸통 자체는 좀 작으면서 위아래 꼬리가 있는 게 좀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봉을 낼 때보다는 작습니다만 분명히 이전의 어떤 거래량보다는 많아요. 요런 흐름으로 그래서 많이 이제 하락한다 하더라도 5일선 이하에서는 안 빠지죠. 장중에 이렇게 그 10월 18일 같은 경우는 빠졌더라도 바로 밑꼬리를 내면서 올리죠. 결국은 숏스퀴즈가 나오기 위해서는 가격 조정도 안 나고 장중에 나오더라도 대부분 이제 밑꼬리로 들어 올린다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결정판들은 이제 거래를 동반하면서 강한 슈팅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제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시브 자금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합해지니까 더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합병이 되면 또 이제 그 소규모 합병을 하든 헬스케어가 좀 다르더라도 이게 또 셀트리온이 거래소 쪽에 있으니까
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고 이걸 또 선제적으로 반영하니까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뭐 상한가도 가듯이 저 당시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요 때는 거의 이제 한 5만원대에서 8만원까지 한 이틀 사이에 거의 뭐 좀 거짓말 보태면 뭐 이틀 사이에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라가 버리죠. 요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숏스키즈가 주가에서는 상당히 이제 단기 급등하는 흐름들, 이 부분이 나타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제 고가에서 이제 팔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숏스키즈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정말 흐름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런 어떤 이제 차트 흐름하고 이제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다른 어떤 상황하고 이제 작년 재작년하고는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전에 좀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그냥 기대감 이런 거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올해는 이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치 자체가 일단 다르고요. 그 다음에 추세 차원에서도 일단 이제 이 부분이 달라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만에 일단 추세 전환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는 숏 스키즈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추세가 뭐 깨어지지 않는다면 상승의 흐름들은 이제 이 추세대로 이제 이어갑니다. 과거에 이제 2014년도라든지 2017년도의 사례가 또 있어요. 숏 스키즈가 나오지 않으면 요런 흐름들도 있단 말이에요. 2017년도 이제 삼성 관련되는 부분이 본격화하면서 단기적으로 한 몇 달 동안 급등했던 사례가 있고 2014년도에는 이상 관련되는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1년 반 정도 이렇게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고 2019년도 사례는 그런 사례라기보다는 추세로 보게 되면 이때 그냥 숏스키즈가 올라가서 단기에 너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후에는 주가가 이제 추세 지표로는 상승이라 하더라도 이때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결국 이제 NDA 신청을 하지를 못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또 공매도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난 다음에 윗단에서 다시 또 공매도를 엄청 때리면서 주가를 또 눌리는 어떤 흐름으로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기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추세의 어떤 흐름들은 숏스키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가격 조정으로 하면 플랫형으로 가면 이제 N자형 패턴으로 상방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이 3월달 5월달 이슈까지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제 2019년도 같은 상황이 나올지 여부를 이제 이 가격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지만 지금 HLB의 흐름들을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숏스키즈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숏스키즈를 중심으로 봅니다만 뭐 이게 아니면 N자형 파동이 나온다는 말은 이제 가격 조정을 또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3월달, 5월달 이슈까지 이제 보면서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 어떤 흐름인데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숏스키즈이기 때문에 숏스키즈 중심으로 계속 이제 1월 달에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숏스키즈 관점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뭐 이전에 이제 다른 에코프로라든지 그 셀트리온 사례를 보게 되면 요렇게 음봉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HLB는 이전의 사례를 보면 음봉이 거의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5일선도 안 깼고 가장 강할 때는 그냥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대부분 놀았거든요. 아니면 최소 이제 5일선 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는 그 엄격하게 스트릭하게 이 4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자체가 종가상으로 안 깨지면 이제 뭐 가격 조정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숏스키즈 기대감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들이 만약에 깨진다 하면 뭐 48,000원 부근에서 이게 깨진 것도 아니고 뭐 안 깨진 것도 애매하게 끝난다라고 하면 날수를 이제 주는데 그걸 한 3일 정도 보통 줍니다. 그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뭐 내일이나 월요일 정도까지 이걸 되돌리는 양봉이 바로 나오면 그 정도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그냥 옆으로 가는 경우에도 좀 그나마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가격 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옆으로 가는 거니까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이 이제 숏스키즈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고, 이 가격을 깬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숏스키즈가 안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N자형으로 했다가 나중에 뭐 다시 가격대로 위로 올려서 숏스키즈를 나올 수 있는 요런 어떤 크게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48,000원을 중심으로 이 판단들을 뭐 하시는 흐름들을 머릿속에 넣어 놓고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대응들을 하는 흐름들이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살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코드 남기시면 또 그 관련된 정보들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